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곧 있을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치러질 모의고사 대부분 다 2022학년도 수능 최신 유행에 맞춰서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간 배분에 대해서, 시간 배분과 문제풀이 순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여긴 시간 배분만 지금 제가 써두었는데, 모의고사 문제풀이 순서까지 해서 제가 오늘은 좀 단박에 좀 정리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뀌게 되는 수능 문제에 대한 예비 수능 문제는 풀어 보셨어요? 일단 각 영역별로 문항수와 문제 배치 순서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혹은 지금 이거 재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까지 여러분이 풀던 문제의 방식과는 조금 문항수나 문제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연습을 분명히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혼자 머릿속에 그려본들 실전에 가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현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022 예비수능 문제로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시중에 기타 등등의 뭐 사설 모의고사들 많죠.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연습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 간에 일단 실전에 적합하도록 문제 유형이나 배치 방식 이런 거에 맞춰서 한번 꼭 풀어보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모의고사 시간 배분과 문제풀이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이제 작년까지 제가 뭐라고 지금 이 파트에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문제풀이 순서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물론 이제 개개인별로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2021학년도 수능까지입니다. 자, 학년도 수능까지는 제가 일단 화작문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문학을 풀고 그 다음에 독서를 풀어라. 다만 마지막 지문은 그것이 화작문이 됐던 문학이 됐던 독서가 됐든 간에 마지막 지문은 본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게 가장 맞다. 이거는 상관없어.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시켰어요. 자, 그러면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시간 배분을 이전에는 80분 시험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80분이긴 한데 이 중에서 저는 마킹 시간이 반드시 5분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수능 현장에서는 일단 긴장이 돼서 우리가 모의고사 때처럼 빠르게 마킹하지 못하고요. 또 게다가 마킹에 실수가 있거나 하면 어쨌든 딜레이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 그래서 일단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5분 정도 뺀다고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물론 그 중에서 1, 2분이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으면 그거 뒤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일단 5분 정도는 뺀다. 그럼 남은 시간이 75분이야. 여기는 이 75분에 화작문이 15문제, 문학이 15문제, 독서가 15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화작문과 문학과 독서 여기는 이걸 시간 맞춰 문제를 풀 때 똑같이 15문제니까 25분씩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알다시피 독서는 25분 안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25분 중에 뺄 수 있는 시간만큼 여기는 이 독서의 시간이 추가가 되는 구조다. 문학은 시간 줄이기 힘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문학은 15문제 4지문이니까 실제로 요걸 요렇게 적용하면 지문당 6분입니다. 알겠죠? 지문당 6분이에요. 그래서 6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는 지문에서 빼긴 힘들고요. 물론 EBS 버프 좀 받으면 좀 빨리 뺄 수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25분이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는 화작문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더해진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여기는 이 화작문을 최소한 5분에서 많으면 8분 정도로 줄이면 여기에서 5분에서 8분 정도가 추가가 된다. 빼면. 그러면 이렇게 빼고 나면 남은 거 계산해 볼까? 그러면 얘는 대략 17분 정도 됩니다. 17분 안팎.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25분 안팎이 되는 거고요. 얘는 25에 8을 더하니까 33분 정도 나오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 독서가 세 지문이니까 짧은 지문 한 두 지문을 8분에서 9분 정도에 풀면 아마 긴 지문 15분 안에 풀 시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된다라고 작년까지는 이야기했었어요. 자, 근데 올해부터는 순서가 바뀌죠. 일단 문학이 먼저 나옵니다. 풀이 순서가 문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과 독서가 함께 나오고 뒤에 선택 과목이 나와요. 선택 과목.
물론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은 화작이 될 거고, 예를 들어 엄매를 선택한 친구, 문법을 선택한 친구는 엄매가 될 것인데, 이렇게 나눠지고 문항수가 각각 17문항, 17문항, 11, 11문항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걸 또 마찬가지로 75분이라는 시간에서, 자, 75분입니다. 75분이라는 시간에서 나눠보면, 75분 시간이라 나눠보면, 대충 여기는 이 두 시간이, 여기는 화작 엄매 합쳐서 20분, 자, 여기서 75분이니까 15문제 15분이라고 보고요. 15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15분 빼고 60분 남으니까 문제 똑같이 나누면 30분이 됩니다. 30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알다시피 독서는 30분만 안 되고요. 화작이나 엄매는 15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2022학년 수능부터는 2022 수능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 문학 시간을 얼마만큼 빼줄 수 있느냐. 여기서 빼주면 요게 붙는 구조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순서를 요렇게 지금 이제 시간을 요렇게 잡아준다고 보면 여기는 이 시간을 대략 5분에서 많으면 7분까지를 줄여주면 이쪽으로 35분부터 37분까지가 될 테니까 아마 충분히 풀고도 남을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학을 얼마만큼 줄여서 여기 붙이느냐가 관건이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시간 배분의 키는 문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때는 화작문이었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여기는 이 시간 배분 하니까 순서를 어떻게 잡는 게 좋으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들어봐. 일단 읽기의 순서는 내가 성적이 나올 구간부터 성적이 나올 구간, 나는 이 파트는 잘할 수 있어 하는, 여기는 성적이 나올 구간부터 정리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 고전시가 안 되고 현대시가 먼저가 되면, 고전시가보다는 현대시가 나으면 고전시가 먼저 나오더라도 현대시부터 먼저 푸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은 비문학보다 못하다 그러면 비문학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적이 나올 구간부터 정리하자. 근데 생각해보면 문학과 독서 중에 아무래도 문학이 좀 쉽다 보니 문학을 먼저 풀고 독서를 나중에 푼다라는 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때 선택 과목을 문학에 앞으로 붙이느냐 독서 뒤로 붙이냐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선택 과목은 여기나 여기 사이, 요때나 요때 선택 과목을 푸는 것이 맞다. 그래서 문학을 먼저 풀기 전에 선택 과목을 풀어도 되고, 문학을 풀고 독서를 풀기 전에 선택 과목을 먼저 풀어도 되고, 그래서 일단 결론, 여기까지는 다 맞고 점수를 확보하자. 이해됐죠? 점수를 확보하자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선택 과목을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은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어서 이거 잘 활용하면 옆에 친구들 다 긴장하게 만들 수 있어. 뭔지 알겠죠? 시험지 착 넘어가서 들으면 벌벌 떨거든. 진짜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그 다음 문학을 풀고 3번 독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는 게 맞겠다 싶은데,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요게 집중이 잘 안 되는 친구도 있어. 화작 같은 경우엔 아침에 처음부터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는 문학부터 먼저 푸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화작이나 엄매부터 푸는 것이 맞으나 아침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연계가 된 문학 지문부터 먼저 가도 상관은 없다. 요거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간 배분이나 문제풀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전에 연습하던 거 그냥 무작정 버릴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전에 연습하던 게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는 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다시 한번 더. 뭐가 중요하다? 연습이 중요하다. 이해가 됐어? 연습을 해봐야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릿속에 그려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이나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